보이세요? 에어프라이기도 잘 나오죠? 옛날 CF가 생각나네. 빵 만들어 행복해요. 빵 준서를 사랑하시는 많은 곳에 계신 우리 허거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꼽 인사 올립니다. 추위를 피하는 이겨낸 방법, 집에서 빵 준서의 유튜브를 보면서 빵을 만든다. 그러면 안 춥다. 빵 준서는 또 오늘 여러분들과 빵 준서의 빵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기 힘쓰는 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가니 돼지. 나 순간 잘못. 우리 마오가니 돼지님, 몽블랑 레시피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브르벌님, 점점 어려워. 저도 정말 궁금한 빵이 있는데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빵 준서가 또 달았네. 몽블랑 좋습니다. 7개월 전에. 전지현님, 설마 그전. 빵준서님, 몽블랑 데니시 만들어주세요. 너무 만들어보고 싶어요. 갑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사연이 왜 이제 제가 몽블랑을 안 하려고 그래. 장비도 필요하고 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허거땅님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준서의 깊은 또 뜻이 있었어. 그래서 또 패스츄리는 조금 장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우리 제작진의 또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빵준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빵준서가 오늘 가는 빵의 여행은, 여러분들 갈 빵의 여행은 몽블랑 패스츄리입니다. 몽블랑 패스츄리를 쉽고 간단하게 준서 스타일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여행을 또 여러분들과 손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리는 기본적으로 반죽의 온도만 잘 맞추시면 돼요. 계량을 하셔서 잠깐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꺼내시면 좋으세요. 저도 지금 다 재료 계량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방금 꺼냈어요. 이런 몽블랑이나 페이스츄리는 온도가 절제되어 있는 룸에서 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면 룸의 온도가 절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차가운 곳에 보관하셨다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20도 정도에서 22도 안 넘기고, 그래서 재료 넣으시고 묵은 반죽 없으시면 이제 저는 요구르트, 그래서 물. 여러분 이 반죽의 온도가 안 맞으면 반죽이 굉장히 질어집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버터도 지금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저 얼음도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아요. 얼음. 크로와상이 됐든 하여튼 롤링 작업을 하는 건 반죽의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반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몽블랑이든 뭐든 그러니까 버터를 넣고, 물론 이제 마가린 넣는 분들도 있고 버터 넣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가린 넣으면 버터보다는 덜 예민하기 때문에 작업이 쉽고, 생지를 이제 반죽 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얘도 전날. 빵준서는 오늘 하는 몽블랑도 어제 쳐놨어요. 여러분 몽블랑이든 크로와상이든 데니시든 오늘 반죽해서 오늘 하려면 6시간 정도는 무조건 걸립니다. 퍼펙트한 것도 아니야. 냉장고에서 충분하게 휴지를 주시고 냉이 반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은 품질과 맛과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제품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반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20분 정도 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내일까지 쭉 돌 거예요.
몽블랑을 만들 때 반죽도 중요하지만 또 안에 들어가는 롤링할 수 있는 버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롤링 버터라고 하거든요. 롤링 버터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100% 버터만 갖고 롤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로들도 쉽지 않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버터에다가 밀가루 10%, 얘 무게의 10%를 넣고 섞을 겁니다. 다시 그것을 굳힐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롤링 버터를 만드는 건데, 이 강력의 여기 이 버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조금 더 버터만 썼을 때보다 유연함을 갖습니다. 버터 무게가 100이면 밀가루 10g 또는 5g 이 정도를 넣으셔서 섞으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펴서 굳히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안정감 있는 그 성능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다가 딱딱하니까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100% 버터만 갖고 미셨을 때보다 훨씬 덜 부러져요. 버터가. 완전히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 섞은 버터를 이제 준서의 최애 아이템 위생비닐에 이렇게 펼쳐서 놓으시고 올려주세요. 이 녀석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도 접어주세요. 이것도 접어주시고 밀대를 이용해서 이제 마저 펴주세요. 예쁘게 이렇게 해놔야 이제 이따가 요걸 냉을 먹여서 요걸 밀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얇게 밀으셔야 나중에 냉도 잘 먹고 또 미시기도 편하고 뭐렇게 해서 요 녀석을 이제 냉장고에 넣고 냉을 먹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아까 반죽 쳤죠? 반죽 친 게 20분 됐어요. 그래서 살짝 발효가 됐어요. 이렇게 요거를 요대로 이제 냉장고에 넣고 내일까지, 그러니까 전날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충분하게 냉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1시간 이상 냉장에서 1시간 갖고는 안 될 거예요. 특히 가정용 냉장고는 더 안 돼요. 2시간 넉넉 잡고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서는 어제 쳐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넣어놓고 이따가 다시 밀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아까 이렇게 버터가 저희가 밀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굳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넣고 반죽에 넣고 이 반죽은 어제 준서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죠. 예, 이것도 벌써 하드하죠. 이제 이게 사각으로 이렇게 예쁘게 됐죠. 예,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재보고 밀어서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얘하고 반죽하고 잘 맞아야 돼요. 얘는 너무 딱딱하고 얘가 질어, 아니면 얘가 너무 딱딱하고 얘가 질어, 이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아니면 반을 접으셔도 돼요. 근데 준서는 그냥 놨으니까 이대로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를 뭐 이렇게 쪼무셔도 되고 안 쪼무셔도 돼요. 안 쪼무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톡톡톡톡 때려서 부들부들하게, 처음부터 밀면 깨져버려요.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밀고 바로 접어서 또 휴지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입견이 뭐냐면 이런 거는 밀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농도만 잘 맞추면 정말 밀기 편해. 쑥쑥 밀리죠. 저 힘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3절 세 번 접는 거예요. 이거를 3절 1회라고 하죠. 밀가루 넣으시고 요때 이제 가정에서 하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얇게 밀어 놓으셔야 돼요. 접자마자 바로 놓으시면 얘가 두꺼우면 냉도 늦게 먹고 그 다음에 부러져. 그래서 먼저 이렇게 냉을 빨리 먹게끔 한번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얘도 한 번 더 이렇게 밀어 놓으면 다음 작업할 때 편하세요. 판에
밀가루 뿌리시고 여기하고 요 비닐하고 공간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돼.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이렇게 밀착이 되면 좋아요. 밀착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최대한 냉기는 들어가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냉장고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넣으면 여기가 말라서 나중에 크랙이 간단 말이에요. 패스츄리는 반죽에 크랙이 가는 게 가장 취약이에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위생 비닐 같은 거, 비닐 부드러운 걸로 딱 싸서 넣으시면 좋으세요. 30분. 여러분 이제 가정의 냉장고는 30분 이상 걸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준서가 얘기하는 건 6시간 걸린다고 하는 게 어쨌든 냉장이 가장 중요해요. 아셨죠? 이따가 3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30분 대슈. 그래서 한번 다시 총 3번 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밀어서 또 냉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 되시면 깨져요. 옆에서 보시면 깨지죠? 네, 그래서 깨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냉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었죠? 요때 이제 밀가루를 털어내줘야 돼. 한 번, 2번 됐죠? 다시 또 밀어서 한 번 더. 이제 2번째 밀었으니까 한 번 더 남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얇게 보통은 이렇게 접으면 바로 냉장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 특히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다시 놓고 또 이제 30분 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0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몽블랑을 하면 몽블랑 패스츄리를 할 때 틀이 필요하죠. 틀. 빵준서가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한테 몽블랑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었었고 그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해드렸는데 준서가 다른 대안을 찾았어요. 몽블랑을 할 때 요런 틀이 필요하거든요. 요런 틀이. 그래서 몽블랑을 넣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로 하려고요. 특히 이제 에어라이기 같은 거 애들은 요거 넣기 좀 불안하니까 동방구 가면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 있어요. 이 두꺼운 도화지 사시면 돼. 그래서 4.5cm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몽블랑을 만들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4개 이렇게.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데코런 시트라 이거 쓰셔도 되고 종이 오일을 7.5, 38. 자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돼요. 그죠? 자른 다음에 몽블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이 틀에 대한 고민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맛있는 몽블랑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더 있다가 꺼내서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이제 2번 밀어서 냉장 휴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숙달되게 확 밀어서 성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밀어서 한 번 더 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붓으로. 저렇게 힘든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휴지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수칙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정에서는 30분 아니고 한 40분, 50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서 한 번 더 휴지를 줘서 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FM적인 상황인데 준서는 숙달된 조교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래서 20분만 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밀면서 이제 감이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문용어로 롤링 버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용 버터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파이 버터를 만들 때 롤링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갖고 가는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버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작업한 저나 그 버터가 아니잖아. 그냥 일반 버터잖아. 일반 버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구해서 쓰실 수 있는 버터하고 파이 버터하고 수분 함량이 틀려요. 들어가 있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파이 버터로 미실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근데 가정에서 파이 버터 구하실 수가 없어요. 또 작은 업소에서나 이런 데도 파이 버터 막 한 판에 막 2만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사서 쓰실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편안하게 구울 수 있는 버터에다 밀가루만 넣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파이 버터의 융점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융점이 틀려요. 무리해서 작업을 하면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일반 파이 버터는 융점이 좀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꺼내서 해보니까 빨리 녹아. 지금 작업을 한 번 했는데도 얼른 녹아서 다시 한번 냉을 먹이는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몽블랑을 하려면 정말 맛있게 만들려면 6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휴지 밀고 휴지 30분 밀고 휴지 30분 밀고 휴지 30분 요거만 해도 1시간 반. 네, 작업 시간이 2시간인데 가정에서는 냉장고 온도가 약하기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준서도 지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한 방에 가겠다 이게 나왔는데 반죽이 너무 말랑말랑해져서 20분을 휴지를 더 주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맛있는 몽블랑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라밤. 20분이 다 돼서 생제 휴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43, 폭은 20으로 맞출 건데 짜투리 살짝 날려야 되니까 약 1cm씩 더해서 요거 22, 요거 45 이렇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요게 팁이죠.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 그래서 놀 때는 반대로. 이렇게 놓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파이 칼로 이렇게 쭉쭉 밀죠. 이렇게 미는 것도 있고 준서처럼 그냥 칼로. 여러분 이 커터 할 때는 시칼이 제일 좋아요. 사이드를 잘라내 주시고 4개를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컷.
컷. 아니면 요걸 이렇게 마르셔서 바로 한 번에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말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마르셨죠? 이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요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비운 상태, 비우셔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네. 가운데를 비워서 설탕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놓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놓으면 지가 클 거예요. 이 공간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커서 얘가 커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같이 커야 돼. 바깥도 크고 안도 크고. 그래서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시킬 거고. 하나는 요즘에 이제 준서의 트렌드죠.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한번 우리 많은 허가땅 여러분들, 오븐이 없는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놓으시고 바닥에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밑에만 설탕이 묻히게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전용 파이 버터를 쓰지 않은 쓴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이 몽블랑을 발효를 하면 다 넘어집니다. 졸려서.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발효를 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지 않은 온도. 보통 발효실 온도로는 30도 아래. 버터의 용점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강한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몽블랑은 안 나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실온에서 발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발효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드디어 성형을 해서 2차 발효를 한 여기 다 컸습니다. 여기 보시죠. 다 컸죠? 잘 컸습니다. 얘는 에어프라이, 얘는 오븐. 자, 에어프라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우리 가보죠. 160에다가 25분 정도 구울 거고요. 얘는 165도, 165도 해서 한 35분 정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굽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몽블랑 하면 또 시럽이 들어가야 되죠. 시럽. 그 시럽이 생명이야. 사실 몽블랑은 안 쳐도 돼. 여러분, 시럽은 옵션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그 베이커리에서는 거의 다 시럽을 칩니다. 달달한 맛에. 근데 준서는 개인적으로 시럽 안 치는 걸 되게 좋아해. 담백하게. 예. 근데 어쨌든 오늘 드리는 안은 시럽을 치는 걸로. 자, 물. 그 다음에 설탕. 설탕 많이 들어가죠? 시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럽은 어느 정도를 시럽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보메도라는 게 있기도 해요. 시럽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본적으로 설탕이 150 이상, 물 1kg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뭐 한 35 이상 보메도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설탕이 이제 거의 1대1 또는 1대1이면 좀 많고요. 뭐 2대1 정도 이 정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홍차 넣어서 하시고 싶으면 홍차 넣으셔도 되고 다양하게 쓰시면 되는데 오늘 준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 정통으로 베이커리에서 하는 그 맛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고구마 머핀 하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럼은 넣으면 뜨거울 때 넣으면 다 날아가요. 예, 그래서 향만 남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해롭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살균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설탕맛만 넣으면 맛이 단맛만 있으니까 럼의 향을 하기 위해서 넣어요. 럼은 어떤 걸 썼냐면 이렇게 보편적인 럼을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카디 럼 화이트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과에서나 제빵에서나 쓰는 럼들은 살균의 목적도 있고 향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알코올의 도수가 높은 게 좋으세요. 최소한 36도 이상 이런 거 써주셔야만 딱 넣었을 때 그 향이 남아 있고 또 증발하는 그런 효과를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진 않아요. 넣으면 다 날아가서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럼을 시럽이 식은 다음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뜨거울 때 넣습니다. 알코올 날려보내려고.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여러분들한테 그 양해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반드시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 원칙적으로 베이커리에 있는 배합비는 레시피라고 부르면 안 돼요. 공정이나 제조법인 거고 레시피는 요리에서 쓰는 제조 그런 거 만드는 방법을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맞는 얘기야 레시피라는 게. 이건 제조법. 레시피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외국에서 뭐 보면은 이제 컵, 스푼, 뭐 큰 티스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베이커리에서 그 제가 이렇게 그렇게 컵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베이커리는 정량해야 돼 당연히 반드시. 그래서 그람수로 하는 거거든요. 뭐 원 티스푼 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람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합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베이킹 파우더, 소다, 뭐 이스트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람수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민감해. 항상 같은 제품을 뽑기 위해서는 그 저울이 있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시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럼도 바로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설탕을 찍는 게 구워서 나올 때 그 설탕 탄 부분, 설탕이 묻은 부분만 하얗라고. 그러니까 몽블랑이 산이 하얗잖아 끄떡이가. 제과에서도 몽블랑이라고 하는 밤으로 만드는 케이크를 만들 때도 반드시 슈가를 타핑하죠. 그게 뭐냐면 그 몽블랑 산의 그 만년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설탕을 찍어서 구우면은 그 수분이 말라서 고기만 하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굽다 보니까 캐러멜레이징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에어프라이기에 몽블랑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는지. 오, 여러분 보이시죠? 요거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보면 여기 잘 클로즈 해봐. 설탕 묻어있지 이렇게. 여러분 몽블랑 에어프라이기에 희망을 가져. 오븐 피니시. 시럽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으신 다음에 시럽을 묻히실 때 중량이 있으면 좋아요. 중량이 184. 저는 60g을 묻힐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저는 오늘 원래는 여기 위에도 묻히는데요. 요 만년설을 살리려고 몽블랑 만년설을 살리려고 요 남은 시럽은 팬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또 드실 때 쓰시면 돼요.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에어프라이기도 잘 나오죠? 아, 또 오늘 유별나게 마음이 경건해지네. 이 텐션 봐 이거. 죽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몽블랑. 역시 맛있습니다. 오늘은 맛의 표현을 약간 지저분하게 하겠습니다. 기똥차. 옛날 CF가 생각나네. 빵 만들어 행복해요. 빵준서가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는 몽블랑 패슈리. 추위를 준서의 레시피로 빵 만드시면서 집에서 이겨보신 또 득템을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또 준서는 더 신나서 잘할 수 있겠죠. 빵준서가 준비한 몽블랑의 빵의 여행을 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도전해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서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